회사는 매일 문제를 만납니다. 출근과 동시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품질 문제, 설비 고장, 자재 차질, 고객 불만, 부서 간 충돌, 사람 사이의 오해까지. 문제는 조직의 예외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단지 이를 지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끝까지 붙들고 원인을 찾아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결국 조직의 미래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많은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문제를 제대로 기록하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체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회의에서 한 번 언급되고 급한 일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누군가 챙기겠지 하는 사이 결국 잊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게 잊힌 문제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더 큰 손실과 더 큰 혼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조직에는 해결 추적 보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적고 책임을 정하고 기한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끝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사람의 기억에만 맡기지 말고 조직의 관리 체계 안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는 조직이 결국 더 강한 조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빠르게 조치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처리하면 문제는 재발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끈질기게 질문해야 합니다. 바로 왜? 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이 문제가 반복되는가? 왜 미리 발견하지 못했는가? 왜 보고가 늦었는가? 왜 같은 실수가 계속 이어지는가? 왜 사람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구조의 문제였는가? 한 번의 왜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왜는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OWHY입니다. 그리고 이 OWHY는 회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집에서 아침마다 아이가 학교 갈 준비를 늦게 해서 부모와 아이가 반복해서 다투는 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이의 게으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늦니? 조금만 부지런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왜를 따라 들어가 보면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는 왜 매일 아침 늦게 준비할까요? 아침마다 준비물을 급하게 찾느라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왜 준비물을 아침마다 찾게 될까요? 전날 밤 미리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전날 밤 미리 챙기지 않았을까요? 숙제와 식사, 휴식 시간이 뒤섞여 있고 자기 전 준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준비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요? 가정 안에 저녁 마무리 습관과 체크리스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습관이 없었을까요? 부모도 아이도 그 문제를 생활 구조의 문제로 보기보다 아이의 성격 문제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아이의 게으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준비를 돕는 구조와 반복 습관이 가정 안에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아이를 더 혼내는 대신 잠들기 전 10분 준비 시간 만들기, 현관 앞 준비물 바구니 두기, 체크리스트 붙이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확인하는 습관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 다툼이 줄어들었고 아이도 점점 스스로 준비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문제 해결은 사람을 탓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탓하면 감정만 남지만 원인을 찾으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회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불량, 늦어지는 보고, 엇갈리는 협업, 비슷하게 되풀이되는 고객 불만도 사람 탓으로만 돌리면 감정만 남고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책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더 건강해지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긴급 조치입니다.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멈추고 막고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응급처치는 필요하지만 진짜 해결은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막는 데까지 가야 완성됩니다. 눈앞에 불을 끄는 것과 다시는 불이 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한 번의 조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나아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부족하면 다시 보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PDCA입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다시 개선하는 반복입니다. 이 단순한 반복이 쌓일수록 조직은 더 단단해집니다. 강한 조직은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문제 하나도 끝까지 놓치지 않는 태도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결국 리더의 실력은 문제 앞에서 드러납니다. 누구의 탓을 먼저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근본 원인을 먼저 보는 사람인지, 지금만 넘기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사람인지에 따라 조직의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결국 조직의 성과를 만들고 신뢰를 만들고 미래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늘 일어납니다. 그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추적하고 원인을 끝까지 파고들며 재발 방지까지 가는 조직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조직에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사람 탓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조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본질을 향한 질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적 해결입니다. 좋은 리더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리더란 문제를 끝까지 품고 결국 해결의 빛으로 바꾸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 한 사람이 한 팀을 살리고 한 조직을 일으키고 마침내 공동체의 미래를 바꿉니다. 문제를 끝까지 품는 리더가 결국 조직의 미래를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사실 매일같이 문제가 터지죠. 예상치 못한 품질 이슈가 생기기도 하고 부서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요, 진짜 위대한 리더들은 제발 문제 좀 없었으면 하고 바라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기회로 본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리더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평범한 관리자랑 위대한 리더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보통 어떤 모습을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문제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는 신호탄일 수도 있거든요. 어제는 갑자기 막 품질 이슈가 퍼져요. 오늘은 또 고객 불만 전화가 빗발치고, 내일은 또 팀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서 그걸 해결해야 할지도 몰라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문제는 무슨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조직의 일부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상이라는 거. 이 사실을 딱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해결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은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잊힌 문제들의 순환이라는 덫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익숙한 패턴 아닌가요?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 문제! 하고 딱 떠오르는 거 하나쯤 있으실걸요? 회의 때 누가 잠깐 얘기는 했는데 당장 더 급한 불 끄느라 그건 나중에 하고 밀리고 그러다 결국 다들 까맣게 잊어버리죠. 근데 무서운 건 그 문제가 진짜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결국 훨씬 더 큰 괴물이 돼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순환을 끊으려면요, 우리는 두 가지 사고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라면서 사람을 탓하는 비난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근본 원인일까? 라면서 구조를 들여다보는 시스템적 사고방식. 여러분의 조직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비난에서 시스템으로 관점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요, 사실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왜? 라고 묻는 힘이죠. 5 Whys, 5 Whys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문제의 겉만 찾는 게 아니라 본질까지 파고드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주 공감 가는 예시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 아침마다 지각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가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겉으로만 보면 그냥 아이가 게으르거나 꾸물거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늦니? 하고 다그치고 끝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근데 왜 느릴까? 하고 한 번만 더 물어보면요. 전혀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이가 그냥 느린 게 아니라 아침마다 뭔가를 찾느라 시간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시간대가 아침에서 전날 밤으로 옮겨갔죠? 문제의 원인이 아침 행동이 아니라 저녁 습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질문을 계속할수록 문제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이게 아이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줄 구조 자체가 없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근본 원인이에요. 진짜 문제는 아이의 게으른 성격이 아니었던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부모의 관점, 바로 그거였습니다. 애가 문제다라고 개인 탓으로만 돌리니까 당연히 시스템을 바꿔볼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겁니다. 근본 원인을 찾고 나니까 해결책은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아이를 더 혼내는 대신에요. 행동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것이야말로 비난 대신 구조를 바로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통했던 이 원칙, 조직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근본 원인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변화를 우리 조직의 DNA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이게 문제였구나 하는 깨달음. 물론 짜릿하죠. 하지만 거기서 딱 멈추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을 진짜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 조직의 문화로 바꾸려면 검증된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PDCA 사이클이 우리가 5Ws로 찾아낸 그 보석 같은 통찰력을 조직의 영구적인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엔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데이터로 점검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좋게 만들거나 아예 우리 회사의 표준으로 만드는 거죠. 이 단순한 반복이 조직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성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리더의 리더십 본질을 보여주는 철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리더가 누구 때문이야? 라고 묻는 순간 조직은 입을 닫고 방어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무엇 때문일까? 라고 묻는 순간 조직은 함께 해결책을 찾는 하나의 팀이 되죠. 정말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리더의 그 질문 하나가 조직 전체의 문화를 결정합니다. 비난은 두려움을 만들고 원인 분석은 신뢰를 만들죠.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해결하는 문화는 어떤 위기가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갖게 되지만 문제를 덮고 숨기기만 하는 문화는 작은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약한 조직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다음에 당신 앞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당신의 첫 질문은 무엇이 될까요? 누구 탓이지? 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스템에 뭐가 문제였지? 일까요?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리더십 그리고 당신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